지난 겨울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에이스급 투수를 영입하는 대신 9이닝당 7.8개의 볼넷과 평균 자책점 6.61을 기록한 로비레이와 1년 8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류현진이 8천만 달러 계약이었으니 10분의 1에 불과한 규모였는데요. 하지만 레이는 제구를 잡는 데 성공했고 생애 첫 사이 영상 수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클레이튼 커쇼에게 퀄리파잉 오퍼도 주지 않은 다저스도 복권을 한번 긁어보기로 했는데요. 앤드류 히니와 1년 850만 달러에 계약한 겁니다. 2012년 마이애미 말린스로부터 전체 9순위 지명을 받았을 정도로 한때 큰 기대를 받았던 히니는 몇 시간 정도 다저스 소속이었던 적이 있는데요. 참고로 2012년 1순위 지명자는 카를로스 코레아, 7순위는 샌디에고에 지명을 받은 맥스 프리드, 18순위는 코리 시거였습니다. 부임 2달 만인 2014년 12월 12일 다저스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은 본인의 첫 번째 트레이드를 단행하는데요. 디고든, 데네런, 미겔 로하스를 말린스로 주고 키케 에르난데스, 오스틴 반스, 크리스 해처 그리고 앤드류 히니를 받아온 겁니다. 고든은 말린스 첫 해인 2015년 타격왕과 도루왕, 골드글러브와 실버슬러거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약물에 의지한 선수임이 탄로납니다. 트레이드에 실망한 헤런은 즉각 은퇴하려다 매팅리 감독의 설득에 1년을 뛰고 은퇴한 반면 트레이드 당시 깍두기였던 미겔 로하스는 7시즌째 뛰며 말린스의 리더가 됐는데요. 2년 1천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은 로하스는 2023년까지 말린스에 있게 됐습니다. 다저스는 크리스 해처가 안 좋았지만 키케가 승리 기여도 9.5, 반스가 4.3을 벌어다주고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만들어냈으니 성공적인 트레이드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프리드먼 사장은 히니를 다저스에 두는 대신 LA 에인절스로 재트레이드하고 고든이 나간 이후에 하위 캔드릭을 데려옵니다. 다저스에서 2년간 부진했던 캔드릭은 이후 필라델피아를 거쳐 워싱턴으로 이적했고 2019년 디비전 시리즈 5차전에서 다저스에게 비수를 꽂게 됩니다. 두 번째 트레이드가 5시간 만에 일어났기 때문에 다저스에서 5시간을 있었던 셈인 히니는 다저스에게 고마웠다, 잊지 않겠다는 재치 있는 트윗을 남겨 화제가 됐는데요. 타일러 스캑스, 게런 리처즈, 숀 뉴컨과 함께 큰 기대를 받았던 히니는 2015년 18경기에서 6승 4패 3.49를 기록하며 자리를 잡는 듯 했지만 토미존 수술을 받았고 토미존 수술에서 돌아온 후로는 기대에 미친 적이 한 번도 없게 됩니다.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 에인절스는 평균 자책점이 5점대를 돌파한 히니를 뉴욕 양키스로 보냈는데요. 히니는 양키스에서 35와 3분의 2이닝 13피 홈런, 9이닝당 3.3피 홈런이라는 무시무시한 기록과 함께 평균 자책점 7.31을 기록하며 하마터면 양키스를 떨어뜨릴 뻔합니다. 올해도 피안타율이 1할 9푼 6리였을 정도로 뛰어난 커브를 가지고 있는 히니의 문제는 포심, 커브, 체인지업 3개를 던지는 투구 패턴이 너무 단조롭다는 건데요. 또한 평균 91마일로 구속이 빠른 편도 아닙니다. 이에 강속구와 최고의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지만 제구가 엉망이었던 레이의 경우는 제구만 잡으면 된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다저스가 과연 히니의 어떤 점을 기대하고 영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쳐 쓰는데 일가견이 있는 다저스는 과연 히니까지 살려낼 수 있을까요? 통산 평균 자책점이 2.49인 커쇼의 자리를 통산 평균 자책점이 4.72인 히니가 메울 수 있을까요? 코리 시거는 예상대로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했습니다. 크리스 테일러는 수용 여부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으며 1천만 달러 이상의 평균 연봉으로 단연 계약을 맺는데 문제가 없다는 전망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놀라운 건 매츠가 퀄리파잉 오퍼를 준 것도 놀라운데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한 마이클 콤포토인데요. 시즌 초 매츠에게 2억 달러를 요구했던 콤포토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일본 리그에서 투수를 데려오는 걸 좋아하는 세인트루이스 존 모젤리악 사장은 일본 리그 영입 3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6년 한신 타이거즈에서 2년을 뛴 오승환과 맺은 2년 525만 달러 계약, 요미우리에서 3년을 뛴 마일스 마이콜라스와 2018년에 맺은 2년 1,550만 달러 계약이 모두 성공적이었던 모젤리악 사장이 노리는 선수는 2017
2017년 텍사스에서 3승 8패 5.66에 그쳤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니포넴에서 뛰었으며 올해 소프트뱅크에서 21경기 9승 4패 1.60이라는 대단히 훌륭한 성적을 낸 닉 마르티네스인데요. 마르티네스와 마이콜라스의 공통점은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 마지막으로 뛰었던 팀이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겁니다. 애덤 웨인라이트, 잭 플레어티, 마일스 마이콜라스, 다코타 우드슨, 제이크 우드포드로 선발진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 세인트루이스는 마르티네스가 좋은 예비 전력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마르티네스에게 관심을 보이는 팀은 10팀이 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샌디에고 감독에서 해임된 제이스 팅글러는 빠르게 재취업에 성공했는데요. 팅글러는 미네소타의 벤치 코치가 됐습니다. 또한 매츠의 감독에서 해임된 루이스 로하스는 양키스의 새로운 3루 코치가 유력합니다. 오늘 메이저리그는 각 개인상의 최종 3인 후보를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결선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온 결과에서 3위 내에 든 선수들입니다. 먼저 아메리칸 리그 감독상은 템파베이 케빈 캐시 감독, 휴스턴 더스티 베이커 감독, 시애틀 스카 서비스 감독인데요. 캐시는 지난해 감독상을 수상했고 베이커 감독은 샌프란시스코에서 3번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내셔널리그 감독상의 최종 3위는 미러키 크랙 카운셀 감독, 샌프란시스코 게이브 케플러 감독, 세인트루이스 마이크 슐트 감독인데요. 카운셀과 케플러가 첫 수상에 도전하는 가운데 2019년 수상자였던 슐트 감독은 이미 세인트루이스와 결별했습니다. 감독상은 전년 대비 성적을 가장 크게 끌어올린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기준으로 본다면 아메리칸 리그는 베이커, 내셔널 리그는 케플러 감독일 수 있습니다. 신인상 후보 최종 3위는 아메리칸 리그가 랜디 아로사레나, 완더 프랑코, 루이스 가르시아, 내셔널 리그가 딜런 칼슨, 조너선 인디아, 투수인 트레버 로저스인데요. 완더 프랑코는 70경기에서 기록한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3.5가 141경기를 뛰고 4.1을 기록한 아로사레나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2005년 88경기를 뛰고 신인왕이 된 라이언 하워드, 2010년 108경기를 뛰고 3.9를 기록했지만 142경기에서 승리 기여도 6.4를 기록한 제이슨 헤이워드를 꺾은 버스터 포지 등 신인왕은 임팩트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31개의 홈런을 기록한 텍사스 아돌리스 가르시아, 33개를 기록한 볼티모어 라이언 마운트캐슬은 낮은 출루율을 극복하지 못하고 3위 내에 들지 못했는데요. 프랑코와 아로사레나 중 누가 되더라도 템파베이는 2008년 에반 롱고리아, 2011년 제레미 헬릭슨, 2013년 윌 마이어스에 이어 팀 역대 4번째 수상자가 됩니다.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이 정말 치열한 반면 내셔널리그는 인디아의 수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 파이널리스트 3명은 로비레이, 게리콜, 랜스린인데요. 게리콜보다 평균 자책점이 0.39 낮고 랜스린보다 36이닝을 더 던진 로비레이가 사이 영상을 놓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내셔널리그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는데요. 213이닝을 던지고 2.78을 기록한 잭 윌러, 167이닝에 그쳤지만 2.43으로 평균 자책점 1위에 올랐으며 FIP 1.63이 역대급 기록인 코빈 번스는 예상대로 파이널리스트가 됐지만 가장 고른 성적을 올린 워커 뷰러가 아닌 맥스 슈어저가 최종 3인이 됐습니다. 저도 슈어저를 정말 좋아합니다만 슈어저에 대한 미국 기자들의 사랑은 과거 클레멘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MVP 후보 최종 3위는 오타니 쇼헤이, 블라디미르 게레로, 마커스 시미언, 내셔널리그 MVP 후보 최종 3위는 브라이스 하퍼, 후안 소토, 페르난도 타티스인데요. 이 6명의 공통점은 소속팀이 모두 포스트 시즌에 가지 못했다는 것으로 양 리그의 MVP 상위 3명이 모두 포스트 시즌 탈락팀 선수인 건 최초라고 합니다. 또한 소토, 타티스, 게레로 22세 이하 3명이 최종 3인에 오른 것도 최초인데요. 토론토는 게레로와 시미언이 오름으로써 1993년 존 올러루드와 폴 몰리터 이후 처음으로 3인에 2명을 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1993년 아메리칸 리그 MVP는 시카고 화이트삭스 프랭크 토머스였는데요. 올해도 토론토는 2, 3위를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셔널리그 MVP는 정말로 모르겠는데요. 하퍼는 OPS 1위, 소토는 출루율 1위, 타티스는 홈런 1위로
타이틀까지 나눠 가졌습니다.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로 보면 소토가 7.0, 타티스가 6.5, 하퍼가 5.9이고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로 보면 하퍼가 6.6, 소토가 6.6, 타티스가 6.1인데요. 여러분은 누가 MVP가 될 것 같으신가요? MVP 투표 결과는 다음 주 금요일 19일, 사 영상은 18일, 신인상은 16일에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